투데이 모닝콜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국민의힘에서만 무려 11명이 대선 후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결집이냐, 중도 확장이냐에 뿐만 아니라 탄핵 찬반 여부에 대한 갈등까지 안고 가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선 후보를 누구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향후 당의 운명까지 좌우될 수 있는데요.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게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마감했잖아요. 네네. 11명이나 했는데 뭐 예상과 달리 좀 많이 지원한 건가요? 좀 적게 지원한 건가요? 대개 한 10명 내외로 늘 후보들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명 내외 아닐까 했는데 11명이 지원하셨네요. 네. 위원장님은 지원 안 하셨죠?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저희 사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한덕수 총리의 지원 네. 여부였는데 뭐 안 한 걸로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안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지원을 안 했더라도 나중에 뭐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에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제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요, 우리 경선 후보들을 어떻게 모시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분들이 국민 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마 그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은요, 온 당이 다 후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후보의 의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후보께서 결정하실 영역이죠. 그럼 후보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한덕수 총리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열어놔도 되는 건가요? 네, 전에 전례에 비하면은 후보께서 여러 형태로 당신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 일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망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차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경선에 참여해달라 혹은 대선에 출마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엄정 중립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후보들이 나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눈길 하나 주거나 말 한마디 하던 것도 조심해야죠. 어제 불출마 보도가 좀 일부 나왔어요. 한덕수 총리. 네, 혹시 뭐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네, 그래 불출마한다고 좀 얘기할 좀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불출마한다고 해도 뭐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54명이나 한덕수 총리를 뭐 추대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의 절반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거기에 한마디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오로지 어떤 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오시라 총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 총연합으로 경선에 참여하시라 그런 뜻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지도부에서는 아마 말린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한 태도가 당으로서는 온전하다고 봅니다. 뭐 지도부에서 말린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사실 뭐 어떤 후보들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뭐 경선이 네. 뭐 무의미하게 네.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뭐 기탁금을 3억 원 정도 내지 않나요? 1차는 1억이고 최종적으로 네, 가면. 네. 3차 가면 예.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도 내지 않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 후보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경선이라는 것이 거기서 엄청난 그 자기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아마 의사가 있으면 나오시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모든 의원들이 아마 다 나오시라, 의사가 있으면 나오시라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서명을 할 겁니다. 이번엔 빅텐트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기치로 빅텐트론을 좀 내세우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명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는 이재명을 잡아라. 뭐 그게 우리 당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우리 후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냐. 앞으로 5년, 그래서 경우에 따라 뭐 한 3년 될 수도 있겠죠. 그 공약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미래상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것을 강하게 또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서 선택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네. 지금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거 다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후보가 결정한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으로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시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이번에는 반드시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내자 하는데 뜻을 모으기를 원하죠. 경선 규칙도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든지 뭐 최종 뭐 2인 결선 투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컨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한테 우리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국민의힘이라면은 누구로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좋습니다라고 아주 그야말로 현명하고 또 양심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상대방의 당에다 물어보는 건 예의도 아니고 잘못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헌법과 같은 우리 당헌의 99조에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와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분, 그런 분들만 가지고 모아야만 그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 당헌의 정신이고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도 그런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민영 대변인이 그 네. 경선 룰이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룰이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우리 당의 비난이요. 당신은 한동훈 대표를 당선시킨 당대표였지 않았느냐, 비대위원장이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나와서 한동훈 후보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으면 받았지. 지금 저희가 소중한 후보인데 거기를 떨어뜨린다. 그런 생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가능은 한가요? 룰을 만든다. 글쎄요. 본인들 하기에 달려있죠. 본인들 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모든 후보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돌파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내는 게 이번 경선, 그래서 경선하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네네. 그 책임으로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자라는 저의 당과 우리 후보의 목표요. 이거를 포기하고 뭐 예를 들면 다른 당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면 좋지만 다 입장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생략하면요. 국민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무책임하다 할 건가 아니라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죠.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네. 뭐 작년에 비대위원장도 하셨지만 그때에 비해서 좀 더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저희는 예전에 공화당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까지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을 다 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극단적인 말씀하시는 분도 감싸 안고 아니면 거의 아주 중도를 더 벗어난 듯한 분들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킨다라는 데서 공통되면은 다 서로 껴안고 그 안에서 균형 맞춰서 그야말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할 것이다라는 뭐 우려 혹은 전망이 있는데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도 포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선을 우리 당이 승리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에 해가 되거나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마 누구보다도 자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저희는 또 전직 대통령이 벌써 3분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력은 좋은 의미에서 당선을 위하여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특정 후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치지 않는 것이 좀 맞다고 본다. 이렇게. 당연하죠. 이제 또 지금 선관위 회의를 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만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